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맘카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저희 교회가 강제 폐쇄 당했을 때도요. 맘카페에 교회의 사진 또 비방하는 글들 이걸 막 올린다고 저한테 몇 분들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할 일 진짜 없는 모양이에요. 고명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도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그 맘카페에서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고 목사님 건 외에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할 일이 없는 아줌마들이 모였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는 처음에 맘카페라고 그래서요. 마음이 엄마잖아요. 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잘 성장을 할까? 또 애들 옷은 어디서 주로 사서 입히는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 교재는 어떤 것들이 좋은가? 또 애가 아프면은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그런 걸 뭐 주고받고 또 큰 아이들 것을 작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나 옷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치 집단인 거예요. 그것도 지독하게 좌편향이죠. 문재인 정부 편에 서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앞두고서 맘카페 운영자들을 만났다죠. 대선 유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도요. 지역 맘카페 관리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맘카페들이 친문 성향으로 대거 서버린 거죠. 그리고 정치 성향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러던 맘카페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기사가 네이버에 올랐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친문 성향 맘카페인 82쿡 이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올 정도라니까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죠. 투표권 생기고 진보만 찍어 온 사람인데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에 돌아섰다. 촛불 집회 후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 옹호 댓글이 폭발적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수 37만 6천 명인 강남 엄마와 목동 엄마 사이트. 코로나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K방역 실패했다고 문정부 공격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촛불로 세운 정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폭발적으로 지지를 받았을 텐데 반대되는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직도 친문이 있다니 놀랍다. 바뀐 거죠. 회원수 300만 명인 맘카페 맘스홀릭. 문정부도로 대출 다 막아버리고 집값은 천정부지 최저시급 올라 직원 수는 줄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댓글이 달려요. 이전 대통령들도 나쁜 점 있지만 적어도 서민인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 정부는 내놓는 것마다 나에게 직격탄이라 삶이 흔들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30, 40대는 가계 경제에 가장 민감하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 실망하고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진 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살림살이까지 안 좋아지자 돌아서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눈뜨니 정말 다행이죠. 네티즌들의 반응도 적나라합니다. 제가 그 순서 안 바꾸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위. 집값 폭등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문빠들도 벼락 거지된 이후 대거 이탈 시작됐다. 집값 폭등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으니까. 전직 문빠씀. 이전에 문빠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탈출한 모양이죠. 2위. 대깨문 행동 강령. 1. 우리 편이 욕먹는 건 우리 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반대 세력과 조중동의 모함이다. 2.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치주의를 들이밀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세, 검세, 검찰개혁을 외쳐라. 3. 도저히 커버칠 수 없을 때는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가지고 와서 똥과 설사의 구도를 만들어라. 하지만 전 정부보단 무조건 낫다고 우겨라. 4.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7일, 극우, 토착, 외구, 일배라고 하면 된다. 5. 거짓말을 해도 위선적이어도 잘못을 해도 우리는 절대 선이다. 적나라하죠. 3위. 친문 문카페, 맘카페 니들 사과부터 해라. 니들이 저 괴물을 만든 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뒤돌아섰는데 본인들의 그 어리석은 지지 덕분에 나라 전체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잖아요.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이죠. 자, 4위, 좌파 정권을 철저하게 체득해라. 젊은이들아. 부동산은 폭등시켜서 전세 난민 만들어버렸고 대출은 막아버리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좌차 정권을 뼛속 깊이 체득해라. 전세 가격 올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는 참담함을 깊이 새겨라. 동물 농장 같은 단칸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선전하는 정권이 문재양 정권이다. 문재양은 태우미의 아방궁에서 즐거운 노후를 즐길 예정이다. 찍은 손가락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으며 철저하게 좌파 정권을 체득해라. 5위, 이제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네요. 여기 이전 대통령들도 나쁜 점이 있지만 적어도 서민인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 정부는 내놓는 것마다 나에게 직격탄이나 삶이 흔들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어졌다고 댓글을 썼다. 공감되는 글. 7위, 문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유럽처럼 삼인주의도 아니다. 그저 북한과의 공산 통일을 바라는 민족적 사회주의일 뿐 4년 가까이 버려놓고 시도하는 모든 정책을 봐라. 이걸 보고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당신은 사고라는 게 상실된 중증 환자다. 놀랍게도 목회자들 중에도요. 심지어 선교사들 중에도요.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8위,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현 정권이 소리 높여 비판하다는 것이 이 정권 사람도 별다름이 없고 더 나쁜 것 같다. 보수 정권은 문제가 터지면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졌다. 현 좌파 정권은 잘못 전 정권 탓이고 언론 탓이고 기득권 탓이고 자신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현미 24번의 정책 실패도 당당하다. 내 편의 죄는 죄가 아니고 비판하면 친일파 토착 외구로 선동한다. 말은 평등, 공동, 정의를 외치지만 내 편에 한해서다. 현 정권 국정조율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9위, 난 솔직히 지금 같으면 박근혜랑 이명박 사실상 무기징역 때린 게 옳은 건가 싶다. 내 삶을 이토록 무너뜨린 건 문재인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내 삶과 무관한 그냥 정치일 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여당은 잘 살고 박근혜와 이명박은 무기징역이라니 뭐가 잘못된 거지? 세상에 박근혜 무기징역한 윤석열을 또 야당이 지지하는 게 이건 또 뭐야? 12. 잘 들어보세요. 12. 난 호남 순천 출신 전직 문빠였음. 이 사람도 이제 문빠였던 거예요. 지지 처리한 지 오래됐음. 아직도 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랐음.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검찰 길들기를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등 이 정권의 민낯을 제대로 보아야 함. 이게 소수 극렬 문파와 운동권들의 나라지 전 국민의 나라냐. 호남 순천 출신 문파도 벗어났어요. 못 벗어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죠. 11위, 법치주의와 싸우는 추미애, 자본주의와 싸우는 김현미, 남편과 싸우는 강경화, 위안부 할머니들과 싸우는 은미양,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조국, 택시기사와 싸우는 이용고, 국민과 싸우는 문재양, 성욕과 싸우는 더듬어 만진당, 안호박 외 다수 너무 공감 가는 글이라 공유하고 싶어 퍼왔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팩트만 집어주셨음. 개인적으로 과거 자신과 싸우는 조국에서 터졌음. 12위, 나는 솔직히 문바들 사람으로 안 봅니다. 13위,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뿐이고 문재인은 어부지리로 그 과실을 받아먹은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 세우려고 촛불 든 것 아니다. 당일에 문재인도 촛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 속국으로 만들고 북한과 야합하고 국민들 분열시키는 거 보면 탄핵이 아니라 단두대에 세워야 할 것 같은데. 14위, 삶의 직격탄 맞지. 양극화 어쩌고 나불거리면서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 죽여버리고 부동산은 급등시켜서 그 최저임금으로 주거비 내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게 만들어버림. 부동산으로 초 양극화를 만들어버림. 그 가장 꼭대기엔 강남과 세종에 집 여러 채 보유 중이신 문재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있다. 국민들이 잘 봐요. 그죠? 15위, 아줌마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집구석에서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없어요?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존경스럽습니까? 당신들만 정신 차려도 지지율 10%대야. 그런데 지금 지지율 굴러 떨어져서 30%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리얼미터 그 조사도 못 믿어요. 30%대 안 됩니다. 20%대, 10%대 그게 맞아요. 그죠? 자, 16위 모두 다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처참히 묵살했다. 앞에서 선량한 척 뒤에서 음흉하고 싸늘한 사악한 모습. 17위 친문 의원들이 윤 총장 사태에 촛불 선동질 발언하는 것 보고 엄중히 경고한다. 윤 총장 보고 대통령에게 보훈하라니 나란일이 대통령에게 보훈하는 것이냐. 국민을 섬기는 이름을 잊지 마라. 정의로운 사회 만든 데서 촛불로 정권 교체시켰더니 지지자를 배신한 것은 문 정권이다. 촛불로 정권 잡고 집값 마구 올려 뒤로는 자신들 자산 증식하고 앞으로는 투기꾼 탓하는 정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무주택 서민들 벌써 촛불 들었을 것이다. 18위 보수는 기업을 삥 뜯었기에 서민은 그닥 체감이 안 갔지. 하지만 진보는 기업은 물론 서민들 조져버리고 오직 자기 패거리들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민들 충격과 공포일 걸 어떠신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맛이. 세금 폭탄들 지금 제대로들 맞고 있죠. 그 돈으로 퍼주기해서 표구걸하고 또 모자란 돈은 세금 폭탄 때려서 걷어들이고 무한 방법. 이런 결국 국가 보조금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본인들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안 보입니까? 이 사악한 사고가 안 보입니까? 19위 친문 지지하는 애들 상태를 봐라. 김남국, 김재동, 황교익, 손혜원, 윤미향 등등 액면만 봐도 토 쏠린다. 22위 정경심 교수가 나라를 구한 애국일을 했냐? 그냥 일개 아들, 딸 둔 사람이고 자식 대학 보내려고 물불 안 가리고 애쓴 사람이다. 근데 변호사 선임한다고 친문이 100억 모은대잖냐. 친문들은 너희 부모에게나 효도해라.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21위 깨달았다. 진보는 노동자 계층이나 하위 계층을 상위 계층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층이 많아야 하는 존재들이란 걸. 내놓는 정책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는. 22. 문재인의 개로 살기를 거부한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냐? 부엉이와 586 부엉 운동권의 나라지. 23위 무식한 동탄 맘은 아직도 지지하더라고요. 맘카페 중에 동탄 맘카페가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나 봐요. 댓글들 보다가 과감히 탈퇴했어요. 토 나올 것 같았어요. 24위 이전 대통령들도 나쁜 점이 있지만 적어도 서민인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 정부는 내놓는 것마다 나에게 직격탄이라 삶이 흔들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어졌다. 앞에서도 나왔던 댓글 내용이죠. 이게 팩트라고 썼어요. 25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더니 진짜 대가리가 깨지니까 다들 돌아오는구나. 하나같이 다 환영합니다. 투표 잘합시다. 26위 촛불 난 아직도 FTA 광우병 선동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보면 겁부터 난다. 사드 땐 어땠냐? 전자파 어린이에게 위험하고 참외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선동하더니 문재인이 사드 들이와서 측정하자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 문재인이 뭘 하나 똑바로 했나? 기회는 공평, 과정은 공정, 개뿔. 다 내 사람 낙하산, 적폐청산, 더듬어 만진 공산당이 적폐청산, 더듬어 만진 공산당이 툭하면 남타 내로남불 4대강 예타면제 적폐. 근데 SOC 예타면제 왜 따라해? 4대강 환경 파괴 태양광 민둥사는 자주국방 자국민이 총 맞아 죽어도 찍소리 못하는데 북한 비핵화 관심도 없잖아. 27위 도대체 집권 초기부터 4년 동안 오로지 검찰개혁과 적폐천상만 쳐외치는데 요즘 시대 국민들 몇 프로가 검찰에게 피해를 본단 말인가. 국민들 99.9%는 평생 검찰에 갈 일이 없다. 파출소나 경찰서에는 소수라도 가겠지만 검찰개혁이 민생과 뭔 상관이라도 있나 이해가 안 간다. 정작 중요한 건 문재인 씨와 현정권 들어서고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기업 홀대로 인한 경제 폭망, 취업하기가 일자리 폭망, 그리고 현재 백신 구하기다. 백신이 베트남, 인도, 네팔 등등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훨씬 뒤처졌다는데 도대체. 28위 박통을 탄핵하고 최순실, 정유라를 적폐의 상징으로 보수정당을 몰아낸 시대정신이 겨우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었나.
왜 특권층이 누리는 특권이 그렇게 배가 아팠고 내가 특권층이 아니라는 좌절감이 횃불의 동기부여란 말인가? 이 시대의 촛불의 정신이 차기 정권이 간절히 요구했던 건 또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던 시대 정신은 올바른 역사의 구현과 국민을 위한 선민의 정책,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 사회 구현과 공정, 공평, 공의의 사회 구조의 보편화를 원했던 것 아닌가? 국민 모두가 속았고 국민 모두가 어리석었다. 악마의 강요에 속았죠. 확실하게 속았죠. 이 시국이 솔직히 친문 맘카페 니네들이 세상을 문재인, 조국 얼굴빨에 다짜고짜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 거지 선동에 휘둘려서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마지막 32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맘카페에서 올해 마스크로 현 정부 욕하니 팩트로는 도저히 못 당하니 활동정지 먹이더라. 올 초에까지 말해도 활동정지 먹였었나 봐. 이렇게 맘카페 캐 보면 분명히 운영진과 정치 알바 커넥션 있을 거라 확신함. 누가 좀 털어주세요. 맘카페가 돌아선 일은 정말 잘된 일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아요. 영향력, 파급효과가 커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사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맘카페 멤버들이거든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제대로 돌아선 것이라면 교회 짓밟는 짓도 중단하세요. 여러분, 맘카페에서 신고하는 교회들은요, 현 정부의 항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해요. 현 정부에 지지하는 목회자들, 교회들은요, 정부 방침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목소리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기 시작했으면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교회들 신고할 생각 접어야죠. 제가요, 강의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강의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카페 뛰어 들어가라. 블로그 만들어라. SNS 적극적으로 해라. 인터넷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놓친다. 청소년 놓친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니까 뛰어들어라. 역할 좀 해라.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냥 모른 척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보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만 말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속에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교육, 시민단체 모든 게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거기서도 말씀이 성취돼야죠. 거기서도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죠. 거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형성돼야죠.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퍼나르세요. 구독하도록 주변 사람들 권면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다시고.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같은 것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상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니 기도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맘카페의 온전한 회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가야 됩니다. 헌법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박살나면 교회도 같이 무너져요. 우리 함께 일에 앞장서시고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